that you were strong enough to even make a start, but you'll never find peace of mind till you listen to your heart. People, you can never change the way they feel. Better let them do just what they will, for they will if you let them steal your heart from you. People will always make a lover feel a fool, but you knew I loved you. We could have shown them all. We should have seen love through. Fooled me with the tears in your eyes, covered me with kisses and lies. So goodbye, but please don't take my heart. You are far. I'm never gonna be your son. I'll pick up the pieces and mend my heart. Maybe I'll be strong enough. I don't know where to start, but I'll never find peace of mind while I listen to my heart. People, you can never change the way they feel. Better let them do just what they will, for they will if you let them steal your heart. And people will always make a lover feel a fool, but you knew I loved you. We could have shown them all. But remember this, every other kiss that you ever give, I guess we both live. When you need the hand of another man, one you really can't surrender with, I will wait for you like I always do. There's something that can't compare with any other. You are far when I could have been your star. You listen to people who scared you to death, and from my heart, it's strange that I was wrong enough to think you love me too. Guess you were kissing a fool. You must have been kissing a fool.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면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선대위 지도부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모레까지 모든 일정을 취소한 상태고요. 이번 선대위 전면 개편안은 사실 윤 후보와는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신청곡은 마중물님의 신청곡 조지 마이클의 Kissing a Fool 네. 듣고 오셨고요.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해 첫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껄렁껄렁하게 인사를 해요? 아니, 머리가 왜 이러지? 오늘 약간 화면을 못 보겠네요. 오늘 계속 예상해서. 이렇게 계속 넘기고 있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푸토팬 받으세요. 여러분. 네, 일주일 동안 못 봐서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소영채님이 아까 노하시더라고. 일주일이나 어떻게 결방을 할 수 있느냐며 스카이워드님도 결방이 너무 잦다 이러면서. 네. 네, 저희가 원한 건 아니에요. 네. 누가 원했죠, 그러면? 편성이 저희가 연예 대상이나 연기 대상 이런 것 때문에 편성이 왔다 네, 갔다 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맞추기가 힘들어서 겸사겸사 결방을 하게 된 거지요. 네. 앞으로도 일이 있으면 결방을 할 텐데 그때마다 사과는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지금 없는 너무 상황이기 성의가 때문에. 없다고 빌로바 TV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한테 하는 그래요? 말씀이 아니고 선대위한테. 네, 예. 죄송합니다. 앞에 주어를 예, 깜짝 예. 놀랐어요. 이사나님이 오늘 새해 첫 출근길 시무식이랑 무척 바빴대요. 저는 오늘 아침에 좀 네. 일찍 나와서 새마음 새투수를 시작해 보려고 일찍 도로에 탔는데 1, 3차로가 부딪히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아침에 정말 길이에서 어. 평소보다 30분이나 더 시간을 보내가지고 아침부터 다이내믹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액땜을 하셨군요. 네, 아, 액땜이라고 올 한해 생각해야죠.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 같아요. 올 한해 대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도 대운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새해 어떻게 저게 잘 맞고 계신지도 궁금한데. 분명히 저 들어오기 전에 명찰을 각도를 조절했는데 제가 보다 보면 자꾸 위치를 트나 봐요. 명찰에 대한 그 지적이 와 정말. 신수기님 오랜만에 출석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새해가 코너 이선영 아나운서가 상큼하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송경제 시간 함께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선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지금 김민호 아나운서 옆에 새침하게 머리 넘길 때마다 약간 네.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시선이 자꾸 가네요. 아니 네. 제 생각에는 김민호 아나운서가 이제 올해 우리 푸더팬 여러분들 건강도 하시고 운도 좋으시라고 설 운도 머리를 하고 온 것 같아요. 준비했어요. 네. 아니 약간 이거 지금 생각이 잠깐 생각한 잠깐 거죠? 생각이 났어요. 아니 보자마자 저거 설 운도 머리 아닌가 싶어가지고. 전 약간 바르된 머리 아니 생각났어요. 머리가 이거 오전에 제가 받아가지고 지금 답이 없네. 어떻게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뭐 워낙 그 인물이 훤하기 때문에 네. 뭐 머리가 어떻든 어떻겠어요. 지금 오, 연구라고 난리 났습니다. 일출 보고 온 선영구 반갑. 아, 네. 선영구 없다. 저 사실 그 인스타에 올린 그 사진 제가 새해를 맞아서 보고 온 건 아니고요. 10월달에 갔다 오고 뒤늦게 올렸고. 약간 재활용하셨군요. 네네 저는 1월 첫날 1월 1일 1월 2일 지금 다 출근을 했어가지고 어디 못 가고 그냥 그쵸, 주말에 네, 있었어요. 바쁘시네요. 그러네요. 네, 네. 저는 주말 드라마를 보고 여운이 길게 남아서 1월 1일 끝동 끝동 때문에 아주 주말 내내 여운을 길게 남았는데 오늘 아침에 어. 차 사고 이후로 모든 것들이 너무 바쁘게 흘러가서 쑥 사라졌네요. 여운이라는 게. 출근하면 그렇죠 뭐. 그러게 쭌쭌닉님이 오늘 선영구와 송 기자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서 아. 2022년 검은 호랑이에 맞아서 그러네요. 검정색 검은 호랑이. 이민년을 맞아서. 네. 근데 김민우 아나운서도 안에 검정색 아니 저는 입었네요. 아닙니다. 현란합니다. 혹시 생맹? 검정색이잖아요. 검정색이 있긴 있어요. 있네요. 있긴 있어요. 있어요. 들어 있어요. 느낌 있어요. 디테일. 네, 디테일. 네. 묻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게요. 오늘의 첫 검은 주제는 호랑이. 강민승님이 이제 들어가래요. 주제. 네네네. 네. 첫 번째 주제는 제목에 약간 힌트가 있는데요. 우회전 때 무조건 우선 멈춤하세요라고 힌트를 살짝 우리 노동우께서 흘려주셨는데 김민호 아나운서가 스피드를 즐기는 그 제가요? 네 드라이버 애호가라고 전 알고 있어요. 어디서 이런 소식이? 저희 신입사원 입사했을 때 자기소개 했을 때 스피드를 즐긴다. 얌전해 보이지만 그 엑셀 밟는 거 좋아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썼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선영 아나운서는 자기소개서 내용을 지금 외웠어, 본인은 외웠어. 기억 못하고 저도 기억 못하는 자기소개. 네. 역시 그래서 브레인입니다. 그랬었군요. 네, 근데 똑똑해서 뽑히셨다는 정설이 있었는데 네. 맞네요. 네. 아무튼 김민호 아나운서 그래서 사고 혹시 사고
난 적 있나요? 사고는 없었어요. 그냥 제가 가만히 뭐 신호등 앞에 서 있다가 뒤에서 누가 박은 적이 있는데 백대빵. 네, 뭐 제 과실로 사고 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성지영 기자는 오늘 사고 날 뻔하셨고 앞에서 사고가 나서. 뭐 사고가 날 뻔한 거 아니고요. 저는 사고가 여러 번 났었는데 치인 적도 있고 받친 적도 있고 아이고. 제가 받은 적도 있고 여러 번 나가지고 약간 그렇군요. 자동차 사고에 대한 겁이 많이 납니다. 와우. 지금 자동차 보험에도 전문가시겠네요. 받쳐도 보고 쳐도 보고. 아니 뭐 그렇게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네. 아무튼 이제 자차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 보험 필수적으로 다 드셨을 텐데 네. 새해부터 자동차 보험 내용이 새롭게 바뀐다고 하거든요. 간략하게 좀 어제 나왔던 리포트부터 보고 오시죠. 쾅쾅쾅 이제 막 한 번 쾅 난 게 아니고 여러 번 막 났었어요. 그때 여러 대가 추돌되면서. 9명이 다치고 차량 7대가 부서져 보험금 약 8억 원이 지급됐지만 정작 가해자는 돈 한 푼 안 냈습니다. 사고 부담금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마약, 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최대 1억 5천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도 7월부턴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이전까진 대인 피해를 냈을 때 자기 부담금 최고 1천만 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의무 보험안도 1억 5천만 원을 다 내야 합니다. 대물 피해 부담금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사고 그림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아찔해서 네. 소리가 이게 저르르. 음주, 뺑소니, 무면허 운전을 했을 경우에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거죠? 사고 부담금 자체가? 책임이 이제 무거워지는 경우가 네. 조금 이제 새해부터 확장 적용이 되는데요. 사고 부담금 규정이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무면허, 뺑소니 그리고 음주운전, 약물 하고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요새 좀 간간히 있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일단은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 지급된 비용을 결국에는 가해자가 다 물어야 되는 내용이 이제 사고 부담금 규정이고요. 네. 대인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보험을 하면은 대인 1이 있고 대인 2가 있어요. 맞아요. 대인 1은 이제 의무 보험이어서 다 해야 돼. 되죠. 누구든지 다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제 자기 부담금으로 하게 하는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금감원에 따르면 의무보험 기준 최대 1억 7천만 원까지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게 될 거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에 추가로 뭐 약물을 복용했거나 마약 뭐 이런 걸 했다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사고 부담금을 지게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안 된 게 사실 더 이상한 거고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보험 갱신을 지난 12월 달에 했거든요. 그게 1년마다 하는데 저는 12월에 최초 가입을 해서 그러면 저는 이제 올해 12월에 새로 갱신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걸 적용받으려면. 그러니까 올해에 신규 체결된 계약부터 요 적용이 바뀐 되는 내용이 거군요.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자동차 사고 하니까 얼마 전에 그 화물차 트럭이 우회전하다가 맞아요, 횡단보도에서 맞아요. 초등학생을 이렇게 했던 네.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네. 이런 사고도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다고요? 네, 이제 이게 제목에 있었던 내용인데 새해부터는 횡단보도 이제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춤을 하는 게 반드시 그러니까 의무화가 되고요. 이거를 이제 안 지키면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2번 어기면 5%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4번 이상은 10%까지 할증이 되는 불이익이 따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행자가 일단 횡단보도를 건너는 걸 다 확인을 하고 운전자가 지나가야만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데요. 저는 이것도 이제 약간 너무 완화된 거 아닌가 싶고 그냥 그 우회전할 때 푸른불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그냥 안 지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 도로 체계가 우회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대하죠. 관대하게 네. 돼 있거든요. 네. 사실 외국에서는 우회전 신호를 따로 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우회전 신호를. 그리고 게다가 약간 우회전은 안 가면 뒤에서 빵빵 소리를 하잖아요. 좀 민폐 같잖아요, 오히려. 왜 안 가지? 말해서 빵빵하면 뭔가 이렇게 급해져가지고. 근데 저는 저희 동네에서 우회전할 때 자전거가 잘 지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쌩하고 지나갈 때 왜냐면 그 시간대 이제 뭐 등교길이든 출근길이든 자전거가 많이 지나가가지고 되게 좀
할 때가 있어서 네. 항상 좀 주의하긴 하는데 도로 체계에도 이런 우회전을 좀 강화한 게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운전자가 아름아름으로 하다 보면 슬슬슬 움직이게 되고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해외 사례 보면 교차로 같은 데서 그냥 우리는 뭔가 직진 우선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쪽에서 보면 직진이 여기고 여기서 보면 또 직진이 여기고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디가 1, 2, 3, 4 했을 때 네. 어디가 우선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말이 좀 엇갈리긴 논란이 하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일단 멈춤을 하는 게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험료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멈춤하는 일단 거를 사고가 나지 않아요. 네, 네. 습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동차 보험하면은 또 그 작은 사고에도 병실에 오래 머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이롱 환자. 네, 어, 전문 용어로 해보신 그거 적 보죠. 있죠? 아, 저는 사고가 거의 난치는 적이 없기 때문에 저거 잘 뭐라 본인 해보셨어요? 아니 백대빵으로 저기 아 저는 그 정도 피해자가 돼본 적이 있다고 하니까. 피해가 없어가지고 그냥 네. 통원 치료 한 번 어. 두 번 끝이었습니다. 아 저는 나이롱까지는 아니고 저도 실제로 한 8대 2 정도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정말로 다쳐가지고 이제 입원을 했는데 병실이 없는 거예요. 1인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입한 보험을 보니까 상급 병실료 특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막 몇십만 원짜리 병실이 그냥 맘 편히 있었던 적이 대박.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고의는 아니었지만 이걸 정말 고의로 이렇게 상급 병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전문 이래가지고 한의원이 조금 더 이제 그 양의원보다 훨씬 더 비싸게 입원료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집중 점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한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다인실을 운영하지 않고 상급병실인 1인실만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최근 3년간의 자동차 보험 업체에 이 상급 병실료를 청구한 한의원의 기관수와 진료비가 2년 만에 거의 이게 몇 배죠? 16배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2억 6천만 원 수준이었던 규모가 올해 72억 7천만 원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과잉 청구하는 문제가 얼마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고 1인실 비용이 이제 3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주일만 입원을 해도 보험료가 2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상당하네요. 병실료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새해부터는 이 상급 병실료의 입원료 상한선을 정한다고 하고요. 또 진료 수가 기준도 이제 많이 좀 심하게 다친 경우가 아니면 1인실 이용을 제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규정을 바꾼다고 합니다. 네. 서영찬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뒤에서 빵빵거려 봐야 네가 우선권이니 느긋해라. 그래서 영향을 안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근데 사실 이게 맞죠. 그렇죠. 이렇게 되게 소심해지지 말고 내가 이제 제가 굳건하게 안 가야 되는데 네. 뒤에서 빵빵거리면 괜히 좀 약간 내가 민폐 같아서. 좀 쫄게 되죠. 맞아요, 마음이 맞아요. 한마디로. 맞아요. 네, 삐까뽀짝님도 뒤에서 빵빵거려도 나만 안 걸리면 되겠죠 하셨어요. 네. 스카이워드님은 유럽처럼 정지선에 우선 멈췄다가 우회전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어요. 네. 재난재해 같이 가해자가 없는 자동차 사고도 사실 있잖아요. 뭐 비가 많이 와서 뭐 어떻게 되거나 뭐가 내려와서 어떻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좀 변경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낙하물이 떨어진 거예요. 도로 한복판에.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가해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갑자기 뭐가 떨어져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낙하물 관리를 좀 이제 성실히 못한 책임을 정부가 인정을 해서 정부가 직접 국가가 직접 보상하도록 제도가 이제 올해부터 개선이 된다고 하고요. 네. 이 밖에도 부부특약 무사고 인정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부부끼리는 보험료를 이제 같이 묶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무사고 기간을 이렇게 쌓았다가 무슨 사정이 생겨서 이제는 따로 가입하자 한 거예요. 그러면은 따로 가입한 쪽 한 명은 그동안의 무사고 기간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무사고 기간을 양쪽 다 인정해주게끔 또 바뀌었고, 왜 그 주행거리 정보 공유해서 요즘에는 이 내비게이션 앱이랑 연동해서 보험료 할인해주고 하잖아요. 그쵸. 네네. 이거를 이제 보험사끼리 전부 공유를 하게 해서 조금 보험료 산정을 쉽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개선이 올해부터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새해부터 바뀌는 자동차 보험 소식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은 격차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빈부격차, 소득격차뿐만이 아니라 문해력 격차가 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문해력,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의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자녀의 학습 격차가 크고 최근 10년간의 이 격차가 계속
더 심하게 벌어졌다는 오.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31일에 펴낸 그 OECD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연구 보고서라는 요 내용을 보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이제 비회원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 중학교 3학년 만 네. 15세 정도 되는 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관련된 그 성적을 점검하는 이제 보고서예요. 네. 이 보고서가.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니까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부모님의 이 문화적 지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그 독해력이라든지 학업 성취도가 좀 차이가 난다라는 게 밝혀졌다고 해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읽기 성취도가 하락하는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요. 뭐 국가 상관없이 사회 경제적 배경 중에서도 부모의 직업 지위에 따른 성취 격차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직업 지위, 사실 직업 지위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제 네. 조사니까 조사상에서 이제 상위 직업지위, 하위 직업지위 이렇게 나눴는데요. 부모가 직업지위가 상위였을 때 이 상위 10%의 학생이 읽기 성취도 하락폭이 16.18이었던 반면 직업지위가 하위인 그러니까 네. 부모님의 직업이 조금 요 보고서상 지위가 좀 낮다라고 판단된 학생들의 성취 하락폭은 26.73이나 나와서 10점 이상 벌어지는 결과가 났었어요. 네. 에드리안 헐님이 문해력 퀴즈 있던데 풀어보니까 80점 받으셨대요. 80점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오 진짜요. 잘하시는데요. 네. 유로바 엄청 TV님은 잘하시네요. 대화를 많이 하면 문해력이 좋아집니다. 뭐 스카이워드님은 책 좀 읽히게 하면 됩니다 하셨어요. 근데 제가 새해 맞이로 사실 서점을 다녀왔거든요. 네. 서점 갔더니 서점가에 문해력 관련 책이 쫙 깔렸더라고요. 오, 진짜요? 되게 뭔가 화두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게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 것도 있어서 이 문제를 많이 다루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조사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문해력이 떨어졌으니까 이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 영역에서의 성취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낮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좀 놀라웠던 게 여러 가지 읽기 능력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했어요. 복합적인 읽기 능력부터 시작해서 근데 기초적인 읽기 능력의 성취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특히 여기서 이렇게 설명한 축자적 의미표상이라고 해서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쏙쏙 빼내서 읽는 능력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9년 사이 15%포인트나 하락해서 5개국 중 낙폭이 가장 큰 나라가 우리나라였고요. 또 문장 읽기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유창하게 읽기는 정답률이 86.8%로 핀란드와 싱가포르 등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한글이 굉장히 읽기 쉬운 그 언어잖아요. 네. 이런 한글의 우수성을 생각했을 때도 좀 의외의 결과고요. 2006년에는 우리가 이 연구에서 1위를 기록을 했대요. 이 읽기 성취도 능력 네. 평가에서. 근데 계속해서 점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연구진이 분석하기에는 이 디지털 환경에서 이제 적응하는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독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보고서 내용 좀 더 살펴보니까 이 문해력의 그 하향이 실제로 학업 성취도에도 영향을 줬다고 해요. 아무래도 잘 못 그쵸. 읽으면 이해가 안 이해를 되죠. 못하니까. 문장을 이게 뭐지? 하면서 풀 수 그쵸. 있는 능력이 맞아요.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난해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라서도 고등학교 국어 영역에서 우수 학력을 받은 학생들이 23.3% 비율이었는데 이 비율이 2010년 이후에 최저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더 많은 학생들이 읽기 영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는데 지금 2010년 이후에 굉장히 낮아졌다. 왜 그런 거죠? 2010년이라면 사실은 아이패드가 출시된 해인데 약간 그런 약간 스마트 기기랑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한 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에 적극적으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됐고 또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문화가 SNS 위주로 형성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짤문화. 보통 정보들을 이렇게 넘겨서 짤로 우리가 글로 습득을 써야 될 하잖아요. 걸 그냥 짤 하나로 끝내고 이모티콘으로 끝내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언어 자체가 좀 좁아진 측면이 있긴 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단문에 익숙해지고 쓰기 능력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문화가 형성되기 때문에 국어 학력의 전반적인 하락이 이루어졌다. 연구진은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네. 네. 저도 이제 좀 놀랬던 게 요즘은 어린 친구들이
궁금한 게 생기면 검색 엔진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검색을 그렇죠. 한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긴 문장에 대해서 접근성이 음. 좀 떨어지지 그럴 수 않나. 있겠네요, 영상 진짜. 위주로 모든 걸 학습을 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점은 보완할 수 있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읽기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막을 필수적으로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막도 한계가 있고 좀 음. 또 한자 교육도 좀 영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달라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막이 보조 수단으로 인지가 되지 사실 음. 요새 영상을 하도 많이 보니까 근데 저는 아직도 옛날 세대라 그런지 자막 저- 없으면 영상 못 보겠어요. 저도 자막이 검색 무조건 엔진이 있어야 더 돼. 편해요. 그죠? 유튜브보다는. 저희는 그런 세대인데. 영상만으로 이해가 안 돼. 네, MK러님이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학교 밖에서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총총님이 직업에 기천이 없다면서 하위 직업, 상위 직업 나눠서 얘기하는 건 뭔가요 하셨는데 이게 보고서다 보니까 보고서 조사 내용이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어서 네.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런 네.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정한 표현은 아니고 네. 이 보고서에서 좀 그렇게 직업군을 분류를 했나 봐요. 네. 크라이시스 9064님이 책을 많이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셨는데 그쵸, 책을 많이 읽으면 되는데 책을 많이 읽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또 영상 매체라든지 그런 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아, 지금 김 대리님께서 자꾸 제 저기 칭찬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저 네.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네, 오른쪽 여성분 너무 예뻐요. 네. 오른쪽이 헷갈릴 수 있겠다. 분명히 해주세요. 어느 쪽이 어느 저기인지. 쪽인가요? 네. 이제 오른쪽에 앉아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김민호 아나운서 쪽이 오른쪽이거든요. 네, 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선영 아나운서 너무 이쁘세요. 처음 봅니다.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아, 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네, 네. 감사해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 소식은 네. 네. 보통 이제 가벼운 소식 가져오시는데 네, 대표적인 주자가 뭐 맥도날드, 뭐 넷플릭스 이런 쪽인데 그런 쪽이죠. 네. 오늘도 그런 쪽인가요? 그런 쪽이에요. 어느 쪽? 31,000원. 뭐의 가격일까요? 31,000원? 31,000원? 31,000원. 31,000원? 31,000원. 옷인가? 스테이크? 스테이크? 근데 진짜 31,000원이면 어머.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이거 딴소리 좀 해도 될까요? 네. 시간 좀 우리 있죠? 아, 있죠, 있죠. 아니 작년에 아나운서국에서 럭키드로우를 했어요. 아, 네. 2020년 12월에 기억나요? 네. 근데 제가 1등을 해가지고 그 마늘 스테이크 파는 데 있잖아요. 아, 그쵸. 네, 네, 네. 네. 마늘에 미치다. 마포? 네. 네, 여기 네, 여기에 마포. 네. 10만 원짜리 쿠폰을 제가 당첨이 된 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차감 형식으로 10만 원 다 쓰면 돼요. 네. 근데 제가 그거 한 4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아, 어머. 끝났어요. 근데 기간이? 그게 12월 31일까지거든요. 아. 그거 못 썼네. 아이고 지금 아이고. 생각났나. 3만1,000원 얘기하다가 왜 지금. 그걸 아꼈어요? 그러니까요. 늘 아, 얘기하잖아. 바보 아끼다 같네. 뭐 된다. 그러니까요. 네. 쓸 때 진짜 팍팍 쓸 걸. 써야 되는데 동기한테 아. 좀 사주고 네. 그죠? 아유, 그럼 됐는데. 나는 넘겨주든가. 지금 생각났어요. 같이 아니 갈 근데 사람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별다방도 이런 식으로 잔액 그 카드에 있는 충정액이 그 사라지는 맞아요. 경우 너무 많죠. 맞아. 이거 뭐 업체들만 아.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네. 네. 아깝다. 우리 노가리 까지 마세요 하셨어요. 우리 부서 예산인데. 어쨌든 네. 31,000원이 뭐 어떤 겁니까? 아, 대체? 31,000원. 잠실에 새로 런칭한 햄버거 가게의 오. 햄버거 햄버거가요? 가격입니다. 네. 31,000원. 3,100원이 아니고 31,000원이라고요? 네. 벌써 램지 버거라고 얘기를 다들 해주셨어요. 다들 네. 해리포터님 파스타고 삐까번쩍님은 피자 한 판 가격이라고 하셨는데 S민 H님이 맞추셨습니다. 네. 네. 일단 그럼 어떤 버거인지 사진을 한번 먼저 볼게요. 네. 오, 탐스럽네요. 탐스럽죠. 네. 맛있어 육즙은 보이기는 좀 해요. 그러네요. 그죠? 네. 그리고 아보카도도 있고. 커다랗고 그 방금 아보카도 말씀하셨는데 저기 비싼 재료잖아요. 네. 좋은 재료를 쓰는 것 같고 막 깨도 뿌려져 있고 음. 근데 31,000원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그러게요.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고든 램지 버거라는 거예요. 네. 고든 램지 네. 셰프. 그러니까 뭐 미국의 100종원 정도 되시려나요? 어, 그보다 위게 근데 좀 위일까요? 독서를 날리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누구의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그 헬스 키친이라는 그쵸. 요리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린 이 셰프의 햄버거 매장인데 이게 아시아 최초의 매장이라고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고든 램지 이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면 그 레스토랑 별점 가이드북 미쉐린 스타 아시죠? 네. 여기에서 16개나 획득한 대단한 요리사라고 하고요. 2012년에 이미 이 고든 램지 버거가 미국에서는 출시가 됐고 네. 라스베거스, 영국, 런던, 미국 시카고에 1, 2, 3호점이 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시아에서 최초로 4호점이 지금 잠실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정식 오픈은 아직 안 했습니다. 네. 1월 7일에 오픈하지만 그 전까지는 프리 오픈 기간으로 해서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31,000원이라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30분 만에
2,000명이 넘는 이 사전 예약분이 다 예약 마감이 됐다고 해요. 근데 저게 세트 가격이에요? 아니면 단품 가격이에요? 단품 가격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사막의 호랑이님이 혈관이 싫어할 듯 하셨고 범블비님이 저 정도면 보통 비싸봐야 10,000원인데 그러게요. 하셨고 지금 여름 하늘리는 애호박인 줄 아셨대요. 네. 애호박도 아보카도가. 맛있죠. 근데 이제 맛있다 뭐 맛이 없을 것 같다 약간 의견이 갈리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31,000원이면 버거치고는 비싸다는 수준도 비싸죠. 많이 비싸죠. 뛰어넘고 그쵸. 뛰어넘고 사실 그냥 뭐 음식으로도 그냥 비싸죠. 한 끼 밥 한 끼라고 생각해도 상당히 비싼 음식이잖아요. 혼자 먹기에는. 둘이 먹으면 7만 원 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햄버거 네. 먹는데. 근데 이게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요즘에는 뭐 워낙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쵸. 뭐 자영업자분들 비롯해서 뭐 생계를 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뭐 버거 하나에 31,000원이라고 하면 정말 누군간 저걸 먹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고든 램지 버거뿐만이 아니라 이런 고가 식당들이 예약조차 어려울 정도로 성황이라고 해요. 네. 뭐 점심 15만 원, 저녁 24만 원 호가하는 고급 한식당 같은 경우에 주말 2달치 예약 이미 마감됐고 네. 평일 예약은 2주나 뭐 기다려야 가능하다고 하고요. 네. 이태원의 모 일식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도 저녁 코스 가격이 27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도 12월, 1월 모두 이제 연말 연시 마감이 이제 예약이 모두 마감이 된 거고 네. 태판 요리 전문하는 그 유명한 호텔 태판 있어요. 여기도 다 마감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주요 호텔 뷔페 예약률이 90%에서 100%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롯데호텔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20년 말에 비해서 예약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가시려고 전화해서 확인하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농담이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힘드네요. 예약조차도. 이런 게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소비를 많이 못하니까 보복 소비 개념으로 약간 이제 구매력이 있으신 소비자분들이 이런 걸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죠. 좀 그런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음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표적인 보복 소비 항목이 명품이잖아요. 네. 명품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에 놀러 갔는데 뭘 사러가 아니라 그냥 갔거든요. 근데 뭐 11시쯤 갔는데 그 우리가 아는 에루샤 거기는 딱 써 있더라고요. 오늘 그 입장 예약은 마감됐다. 오전 11시에요. 오전 11시에. 저녁 아직- 8시까지 보통 와. 영업을 하잖아요. 네. 근데 뭐 구매 예약도 아니고 입장하는 예약 자체가 이제 끝났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참 그러게요. 잘 모르겠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어제 굉장히 추웠잖아요. 네, 아침에. 네. 어제도 이제 첫 주말이었는데 새해 첫 주말이었는데 백화점 앞에 오픈런 행렬이 이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롤렉스 요새는 돈 있어도 못 산다는 롤렉스를 네. 사기 위한 행렬이었는데 이 롤렉스가 1월달에 인상을 예고를 했더라고요. 가격 인상을. 그래서 이제 인상되기 전에 사려는 행렬이 쭉 늘어선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강선모님이 에루사 하셨어요. 에루샤 맞아요. 에루샤. 에루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샤넬을 네. 명품 3인방을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네. 저희 송경제에서도 한번 알려주셨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명품 수요가 뭐 오픈런 뭐 한두 번 하고 끝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치로 입증된 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갤러리아 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명품 잡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동월 대비해서 67% 49%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명품 주얼리 매출이 67%, 잡화 매출이 49% 증가한 거고 이제 백화점이 분석하기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해외 여행이 불가능해졌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면세점으로 쏠렸던 수요와 해외 아울렛에서 구매했던 수요들이 몰리면서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한 것으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오얏 남구빛 하나로님께 사람이 명품이 되자라고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열심히 번 돈으로 내가 뭐 소비를 하겠다는 게 잘못은 아닌데 그렇죠. 잘못은 아니죠. 사실 코로나 이 상황이 사회적 재난 상황이잖아요. 네. 누구의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때문에 이런 격차들이 더 빠르게 가속화되는 건 아닌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려가 되긴 하네요. 네. 네. 송경제 새해 여기까지. 첫 코너. 왜 이렇게 새해 힘들죠?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숨이 차네요. 아, 네. 또 하다 보면 또 익숙해져요. 저희가 올해도 저번 잘 주 부탁드립니다. 쉬어가지고 네.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책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머리를 싹 단장하고 오셨네요. 아무래도
신년을 또 상쾌한 모습으로 예. 파마를 새로 하신 건가요? 새로 했죠. 오 풍성해지셨는데요. 올해 그 신년 다짐 같은 게 있는데 뭐 어떤 다짐을 좀 하셨습니까? 아직 저 다짐을 안 했어요. 다짐 없어요? 없는데요. 네. 본인은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저는 저기 올해는 머리카락을 좀 덜 손실을 보는 게 필요해가지고 아 슬픈 정수리에서 네, 맞아요. 벗어나자. 그래서 좀 뭐 바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제가 좀 취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있을 때 지키자. 있을 때 지키자. 그래서 4개월 정도 뒤에는 조금 풍성한 모습으로 좀 뵈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서영찬님께서 반성하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그 제가 이렇게 좀 덜 쉬어야 되는데 또 올해도 좀 많이 쉴 것 같아요 느낌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서영찬님. 네네네. 열흘 만에 봐서 그런지 신수가 훤하다고. 그렇죠. 넥타이가 또 비뚤어졌네. 아 이게 하나가 되면 하나가 또 안 되고 그래요 이게 보통. 네. 자 여러분들은 무슨 다짐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이사나님이 올해 네. 호랑이띠라고. 아 그렇죠. 저 호랑이 띠죠. 네. 오 어떻게 축하드립니다. 오셨어요? 네네. 제 개인 정보를 많이 알고 계세요. 분들이. 네. 모든 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여러분들 다짐하신 거 다 올해 안에 이루시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5분 넘게 네, 남았어요. 5분 넘게 남았죠. 네. 자 오늘도 이제 그 신규 확진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 2,238명인데요 6시 기준으로 네. 어제보다 38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새 통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근데 반면 서울이 770명으로 어제보다 102명이 더 많네요. 서울은. 그러니까 서울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방역 패스 6개월 유효 기간을 적용하는 첫날이었는데 오늘 뭐 식당 가보셨어요? 네, 네, 네. 그 할 때 딩동 뭐 맞아요. 딩동 딩동아 소리 난죠. 그게 아 그걸 들어보셨어요? 목격했어요. 오늘 네. 목격했어요? 네. 아. 소리가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사실 뭐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오늘 저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순조롭게 운영이 됐다고 그래요. 네. 뭐 먹통이 되거나 이런 거 없이 여전히 뭐 좀 지나친 차별이 아니냐는 어떤 반발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분들께서는 뭐 소송도 제기하신 분들도 있고 정부 입장은 일관된 거죠. 사실은 이제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차 접종에 효과가 좀 있다고 그래요. 네. 75세 이상에서 3차 접종을 했을 때 중증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97.8%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효과가 확실히 있네요. 네, 근데 접종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서운할 수 있죠. 네. 네, 그렇죠. 자, 오늘 아까 초반에 김종인 그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하셨는데 좀 전에 속보를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의 표명을 한 게 아니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이게 아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 근데 아무튼 지금 오늘 뭐 하루 종일 긴박하게 돌아갔죠. 사실은 네네네. 돌아갔는데 이게 오전부터 뭐. 지지율이 신년 여론조사 언론사 발표에서 최대 한 12%까지 차이가 나니까 네.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이 굉장히 이제 비상이 걸렸고 선대위 해체라는 어떻게 보면 초강수를 둔 거잖아요. 네. 지금. 근데 오늘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또 말을 잘못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내가 비서실장 노릇을 할 테니까 후보는 연기를 좀 잘하면 승리할 것이다. 연기요? 연기만 잘하면 사실은 이게 되게 부적절한 발언 같이. 굉장히 부적절한 들리는데요. 발언이죠. 네.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당장 이제 여당에서는 공격이 들어간 게 아니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허수아비라는 걸 인정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이 들어갔고 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이제 수습이 돼서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는 뭐 내일 또 저희가 배종호 또 교수님 모시고 또 네. 이게 내일 또 할 얘기 많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요새 국민들이 연기한다고 다 이렇게 속아 넘어가진 않잖아요, 잘. 요즘은 진정성의 시대죠. 그 국민들이 그렇죠. 많이 똑똑해가지고. 보면 알죠. 네, 근데 이런 표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말실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연기 얘기 나오니까 또 채팅창이 많이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네. 황금방울님이 연기만 잘해라는 말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셨고, 천사의 한수님이 연기 대상 뽑는 것도 아닌데 하셨어요. 밤턴 소년단님은 노재필 기자는 가끔 연기 좀 하세요. 어떤 연기를 어떤 연기를 원하시나요? 아니 저 그동안 연기 많이 했는데 저
그러니까 이분들 저는 굉장히 연기를 잘한 거죠. 음. 연기가 아닌 줄 알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약간 뭐 꼰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 다 연기잖아요. 네? 아니, 카메라 밖에서도 항상 똑같은 모습을 아니 유지하시던데. 굉장히 사실 전 꼰대도 아니고 약간 부드럽고 왜 그러세요? 다른 연기 회사- 잘하시네. 아니, 네. MBC 맞죠? MBC 네. 얘기하시는 거 맞죠? 네네. 아무튼 연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당황하시는 거 연기를 못 하시네. 아 제가 아무렇지 그게 않게 좀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그 인권사회팀에서 좀 안타까운 소식을 단독 기사로 전해드릴 건데 네. 그 전신주에서 이제 이 굉장히 뭡니까 특고압이라고 22,000V 특고압이라고 그쵸. 네, 하는데 맞아요. 거기에 감전돼 가지고 38살의 예비 신랑이 숨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저희가 좀 리포트를 3개를 준비해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제 다룰 텐데 네. 여전히 그 뭐랄까 지켜지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안전 규칙들이 뭐 면장갑을 끼고 혼자 올라가서 면장갑이요? 네, 뭐 감전을 당했다고 거기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고압 전류가 흐르는데 면장갑 맞습니다. 끼면 절연 안 되잖아요. 장갑을 껴도 사실은 그게 위험하죠. 쉽지 않은데 와, 이거 왜 안 지켰어? 하여튼 뭐 기사를 보면 굉장히 화가 나요. 이 네. 새해에는 좀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백합 그리고 관장님이 꼰대 그게 연기라면 연기 대상이에요. 저희도 연말에 한번 할까요? 그러면 연기대상 한번.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저는 이 기사 정말 오. 황당했는데 진짜 황당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그 재무 담당하는 직원이 1,880억 원을 횡령했는데 한 명이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근데 말도 안 문제는 되지. 이걸 횡령한 게 더 횡령도 황당하긴 한데 문제는 이 돈을 가지고 뭐 했어요? 그 반도체 부품 기업 동진 세미캠이라는 주식을 산 거예요. 작년 10월에 1,000 몇백억 어치를.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슈퍼개미가 연말에 팔아가지고 또 화제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와, 한 100억 이상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네. 와 정말 가안이 커도 이렇게 클 수가 있는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마지막 소식은 그 중국 시안이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됐는데 이게 네. 지금 12일째 되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러 생필품 사러 밖으로 나가면 그것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앉아서 어떻게 하라고? 일단 배급 같은 거를 배달해 주긴 하는데 아. 그 사러 나갔다가 방역 요원들한테 폭행당하고 뭐 이런 좀 황당한 일인데 문제는 중국 그 인구 1,300만인 이 시안이라는 도시에서 누적 확진자 수가 1,6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앞두고 굉장히 걱정이네요. 좀 과도하게 방역 조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보통이 좀 만만치 않다고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알차게 전해드렸고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좀 쉬다가 하니까 엔돌핀이 연기 생겼고 아니시죠? 네. 진심이시죠? 진심입니다. 예. 네. 오랜만에 저희도 여러분 만나뵈서 반가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